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3일 황소 입퇴 3일 전이네요. 이틀 전이네요. 자, 황소 입퇴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단순 계산 실수도 실력이다. 자, 지금 이게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요 간단하게 하시오. 중 1-1입니다. 요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면은 실력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학생 A 학원에서 지도하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썼다고 하시죠. 이건 제 글씨입니다. 네.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건데 제가 관찰한 결과 이렇게 깔끔하게 쓰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3a-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찢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분 안 하고. 그 다음에 각각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통분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붙이는 학생. 안 됩니다. 계산병이 나오게 되겠어요. 또, B학생, 다른 데서 과외 받다가 온 학생. 푸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요. 이렇게 4로 해서 가로를 잘 전개를 했죠. 가로를 이렇게 묶었죠. 그 다음에 여기 4-9 해서 인수분해까지 한 거예요. 아주 잘하는 학생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답을 낸 거예요. 그럼 얘는 뭐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고 여기는 한 줄, 두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포함 6줄. 여긴 하나, 둘, 셋, 네 줄 나오죠. 그럼 오른쪽 학생이 좀 더 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거를 클리닉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식이었어.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통분해 가지고 여기다가 30으로 통분이 되니까 여기다 5배 하고 여기 6배 하죠. 그래서 뺐을 때 여기 마이너스를 잘못 쓴 거잖아요.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6b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로 똑같이 실수한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닝을 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가로 앞에 마이너스는 전개를 일단 보류하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마마뿔 마이너스 나오면 플러스다, 그걸 설명해주고 동량으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B학생이 훨씬 잘하는 거죠. 계산병에 걸릴 확률이 낮겠죠. 왜? 클리닉을 해서 지도를 받았으니까. 근데 혼자 배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계산병에 걸려가지고 막 다 틀리는 거예요. 생각을 할 게 이건 거예요. 통분, 마이너스, 부호 처리, 괄호 처리, 전개, 동량 계산, 이 5개를 전부 다 한 번에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단 1분 안에. 응?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청소하면서, 빨래하면서, 전화하면서, 애 보면서, 응? 공부하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자, 마저도 한 번 더 풀어라. 이건 뭐냐면 학생이 이걸 풀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너 한 번 더 풀어라 라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계속 풀면 안 됩니다. 뭐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계속 똑같다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어떻겠니 라고. 보세요.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세 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 문제 빼고 세 줄 풀이해서 두 줄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클리닝 시키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서 5배 했죠. 여기 빼기 6배인데 그거를 암산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묶고 전개하는 걸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6b 플러스 6으로. 그 다음에 바로 동량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두 줄 만에 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한테 연습을 받으시면은 계속 기록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 틀리게 되겠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어머니가 측정을 하시면서 문제를 내가 만들어주면 그걸 계속 푸는 거죠. 그럼 점수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수학 실력 향상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제대로 읽어야 된다.
문제도 안 읽고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식과 개념을 떠올려야 된다. 그렇죠? 어떤 걸 내가 이용해서 풀 것인지. 단순히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거하고 다릅니다. 공식과 개념을 떠올리는 거하고 완전 암기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다음 조건을 반드시 이용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조건 이용 안 하고 문제가 풀리면 잘못 푼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실수 없이 하라.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수 없는 거는. 그래서 실수라는 게, 계산 실수라는 게 단순히 내가 실수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전에 이거 아니고 요거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6이라고 대부분 쓰거든요. 그럼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풀다 보면은 시간이 단축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축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터치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게 이제 과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십니다. 그럼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안 읽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너무 길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때? 아예 이거 나 못 풀어 그러고 상문제. 보통 센수하게 상문제 C단계 아예 안 풀어요. 최상위 하이 레벨 그냥 제껴. 다음에 풀면 되지. 그렇게 계속 넘어가다 보면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학생은 문제 읽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직접 일단 소리 내게 시키십시오.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A야 이게 뭐 구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뭘 구하는 거다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쳐라. 그 다음에 단위 미리 써라. 조건의 세모를 써라. 그 다음에 뭘 생각할 거니? 물어보면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얘한테. 근데 그냥 너 풀어. 이거 못 풀면 혼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수법도 중요하고 애가 공부하는 방법도 어머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확한 교재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최상위 A급만 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실행을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얘를 내가 황소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포기를 하지 마세요. 예? 황소 초등 입퇴를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아니 안되면 편입이라도 하고 중등이라도 입퇴 가야죠. 예. 애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역전을 노리려면 1대1 과외입니다. 무조건. 남과 같은 방법으로 아무튼 다 가는 모의고사 몇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상 앞서고 싶다 그러면은 숙제를 이빨에 내가지고 다른 학원 가지 말고 그 학원만 집중해서 파란 얘기입니다. 숙제 많이 내주는 대로.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 가장 약한 것인지를 본인이 파악하시든지 선생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이걸 과제를 주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대형 학원, 소형 학원, 개인 과외 뭐가 졌느냐 한번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념과 심화 숙제 얼마나 내주는지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교육법 중요하고요. 공부 방법 이것도 어디 독서실에서 할지 응? 집에서 할지 그것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숙제관리 철저히 하시고 응? 안 했으면은 끝까지 남겨서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성과가 나옵니다. 오답관리 모의 테스트 반드시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예를 들어서 학원이 별로다 그럼 학원을 바꾸겠죠. 근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바꿔서 뭐 하겠습니까?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선생님도 선택됐다, 학원도 선택됐다, 공부법도 선택됐다. 그러면 뭐야? 결국은 오답 관리하고 실제 시험 보는 거죠. 에? 오답 관리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틀린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거에서 본인이 약점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새로운 문제로 또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봤던 문제를 선생님이 찝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 내가 선생님이 내준 문제인데 분명히 내가 맞춰야 되는데 못 맞췄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잘 안 된 겁니다. 그게 딱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고 저는 모의고사를 만듭니다. 애들한테 수업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실제 연습 방법. 자, 모의고사를 구해야겠죠? 근데 모의고사를 그냥 어머니 만드시는 분도 있는데 간단해요, 만드는 법은. 근데 타이핑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모의고사를 만들 방법은 랜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데 책을 참고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애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 위주로 내가 만들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가 좋죠.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데,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최상위 책 맨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주세요. 왜냐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네. 황소 교재 구해서 좀 푸시고. 네. 제가 노하우를 너무 많이 알려주니까 학원에서 다 따라 하는데, 따라해도 제 모의고사를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만들기 때문에 직접 만들거든요. 책 베끼거나 이런 거 거의 없고요. 제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릅니다. 예. 물론 겹치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다 숫자 바꿔서 퀄리티 좋게 만들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두로 개념을 제가 물어보거든요. 애들한테 수업할 때. 예. 그거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 명 있는데 한 5명 넘어가는 거 막 6명 되는 데는 가면 안 돼요. 가면은 개인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도 작성하셔야 되고요. 풀이 과정을 단축하는 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승부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문제, 쉬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푼다. 그겁니다. 시간 세이브.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뭐 시간 안 되겠지만 반복 학습 하셔야 돼요. 3번, 같은 책 3번 이상. 아시겠죠? 네. 자, 이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제이슨 킹 수학이고 정확한 제가 숙제를 제시를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숙제 1번, 2번, 3번, 4번. 응? 그래서 요걸 다 풀어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황소 다니고 있는 일품 학생인데 저한테 듣고 있는데 숙제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황소 다니면서 선행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숙제를 글로 적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뭐 저 아니어도 과외 선생님한테는 숙제를 글로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1대1 과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항소 좋은 학원 많이 있어도 거기서 1대1 지도만큼 좋은 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물론 자신 있으면은 황소로 가서 수업을 들으세요. 근데 제가 뭐 광고하는 것,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좋은 학원은 좋은 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과외만큼 퍼포먼스 나올 수는 없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입퇴 준비라는 거, 그런 것도 선생님이 개인으로 해주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정말로 수학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도전을 하세요. 근데, 점수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한 거라고 말이에요. 예? 초등 입퇴는 사고력 시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등 입퇴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교과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초등에 안주해가지고 아이 사고력 한 번 더 보고 싶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사고력은 끝난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일대는 심화를 나가고 중등 고등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편입을 신경 쓰든지 아니면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길게 잡으세요. 편입 기간을. 예? 2달, 3달. 그래서 죽어라고 그것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학을 좋아해야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딱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좀 칭찬해준 선생님. 그렇다고 너무 칭찬 일색이면 안 되고요. 예.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수학을. 생각해보고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수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개 문제인데 엄마 나 수학 하나 틀렸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우 우리 아들 잘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가 뭐 엄마 나 수학 1개나 틀렸어 이렇게
2개나 틀렸어. 엄마 나 100점 못 맞았어. 어떡해. 이러기. 그럼 엄마가 혼냅니까? 아이, 왜 이렇게 못했어? 100점 몇 명이야? 이러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응? 19개나 맞았어? 이렇게 돼야 되죠.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잘하고 싶어서 좋은 학원만 가려고 하다 보면은 잘해질 거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된다. 왜냐면 잘하는 애들만 뽑는 학원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잘해지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디서 소스 받아가지고 잠깐 해볼까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열심히 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만 왔다 갔다 쇼핑을 했는지 진짜 숙제를 열심히 했는지 그거는 본인만 안다는 거예요. 점수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에스티메이션 해드리고요. 점수가 무슨 말인지 다 예측을 해드립니다. 잘하는 아이는 수학이 좋았던 아이가 많지. 수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비교하시면 불행한 거예요. 항상.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저보다 잘 나가는 선생님 보면 부럽죠. 근데 자꾸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보다 못하는 학생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자기보다 성적 안 나온 사람은 비교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비교 자체를 하면은 상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게 됩니다. 그럼 불행한 거예요. 남을 시기하거나 남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죠? 남은 50평인데 우리는 10평에 산다 그러면은 시기하게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축하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10평 사는데 남들은 월세 산다. 우리 집인데 나는 우리 집이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나를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어디 들어갔다. 남들은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갔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내가 이거를 알고 넘어가느냐 모르고 넘어가느냐는 본인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알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수학을 즐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즐기는 애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절대. 저한테 수업 오시면은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원보다 양질의 자료, 좋은 공부 자극, 행동 유도, 동기부여도 다 해드리니까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원하는 학원, 뭐 물론 제가 빡세게 해서 보내드립니다만은 그거 이외에 추가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커리를 잡아드리고 좋은 학원 많이 있으니까 제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일단 항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남은 시간 최대한 복습하시고 전날은 제발 자습을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소 시험 이제 이후에 또 제가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초등학교 2학년 학부형들 문의가 오시는데 이르면 이를수록 좋으니까 미리 예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